네, 안녕하세요.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김성입니다. 어제 미국 3대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1.6% 증가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하는 등 경제 지표가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사이에 공모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특검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상승으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 휴장 중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다시 기분 좋게 플러스권으로 방향 바꿔줬죠. 코스피 시장 반등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위원님들과 시황 얘기 더 나눠보고요. 오늘도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 준비돼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부자 되는 비법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많은 내용들 준비했지만 시간상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 궁금한 점들 있으시거나 방송 보시고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58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번호로 전화 상담 받아보시고요. 혹시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4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시간에 전문위원님들이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김서엽 전문위원 그리고 이명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화요일 방송에 이어서 또 오늘도 금요일 방송을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화요일 부분이 약간 소프트하게 갔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조금 더 진지하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또 오늘도 방송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사실 강의 내용이요. 좀 주변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재미도 있었고 내용도 굉장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사실 시청률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시청률도 좋게 나온다 이런 얘기도 좀 많았어요. 우리 위원님들 덕분인 것 같은데 자, 반응 어땠나요?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지난 화요일에 방송한 부분에서 약간 2배 더 강한 것, 그리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딩 툴이겠죠. 그래서 물론 데이 트레이딩도 있겠고 또 장기적인 포지션 트레이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이제 오늘도 역시 다시 오지 않을 서울경제 TV에서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이 비법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명석 의원님도요. 자, 지난주 첫 방송 하셨잖아요. 근데 반응 좀 어떻던가요? 굉장히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너무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좀 반성 많이 했고. 그렇지만 방송은 방송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 투자에 대한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게끔 좋은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게끔 더 준비 많이 해가지고 왔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긴장이 풀리신 것 같으니까요. 좀 더 힘차게 한번 이따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위원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더센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 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된 상품의 권유와 일임 행위에 대한 모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글로벌 이슈들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은 휴장이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성금요일은 연방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는 문을 여는데요. 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 시스템에 자사 사업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만약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에 골프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무실에 떠난 투자자들은 뉴스 보기를 잊지 말라라는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경제를 사망에 이르게 할 뻔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폴슨 투자 전략가가요, 지난해 연준이 금리를 올려 경기 회복세를 꺾었다면서 경기가 죽기 전까지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좀 급속도로 올라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는데요. 이제야 좀 성장세가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긴축 중단 버튼을 눌렀지만 결국엔 통화 긴축을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네, 이제 또 긴축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는 증시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 이상의 오름세를 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벌써부터 대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의 미국 경제가 좀 공화당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월가 강세론자인 제프 사우트 수석 전략가가요, 미 증시가 다음 주 신고가를 세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온 단기 지표에 따르면 이번 주 증시는 좀 보합권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 중반쯤에 반등하고 신고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시장 예상보다 좀 좋으면서 단기적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말에 3,000선을 뚫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에너지주와 기술주 그리고 좀 다른 기술을 좀 하는 그런 주를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 빵주는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생각보다 호조였죠. 전월 대비 1.6% 증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미국 소비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말했던 2분기 소비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금 성장률이 3%를 넘고 있고 또 저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맞는 수준으로 좀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이 좀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3월 경기 선행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0.4% 오르면서 2월보다 좀 개선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국 경제가 좀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외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까지 전해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황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방금 외신에서 전해들은 바로는 미 증시 다음 주에 신고가 경신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 부활절이라서 조금 길게 휴장을 합니다. 다음 주 미국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도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실제로 있을 예정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베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물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재는 조금 매물 차익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정 장세가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실제적으로 다른 수치적인 부분에서 네. 지표라든지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횡보 장세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전에 그 전유진 캐스터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뉴스 안에는 여러 가지 이 고급 정보들이 사실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예. 일단 첫째적으로 봤을 때 이 여러 가지 어떤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 불만이 많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네.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사실 그분들의 이 짭이고 롤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방향대로 우리가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원유 비축량이 많아졌다라고, 언제는 증시가 오른 거는 원유 비축량 문제 때문에 그렇다. 네. 언제는 증시가 떨어지는 게 똑같은 이유인데 언제는 증시가 오르고 언제는 증시가 내려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원유 비축량만 가지고 증시를 판단할 수 있느냐? 사실은 똑같은 이유, 똑같은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증시에는 어떨 때는 호재, 어떨 때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항상 물론 그분들이 틀렸다라기보다 이런 시장의 이 증시를 예측하는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의 역할은, 저희의 미션은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이 나의 자산을 운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 옵션. 요 물론 좀 옵션이라면 좀 어렵지 않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 선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좀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 실제로 이 운용하는 측, 이 실제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론 저희만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무료 상담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응대를 해드릴 테니까 얘네들은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사에서 그렇게 뭐 정보가 많이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정보들, 궁금한 부분들 전화 상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미국 휴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국내 증시의 수급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일단 한국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이제 일본 니케이장만 돌았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니케이는 상장된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오사카, 그다음에 시카고. 네. 그래서 시카고장하고 싱가포르장은 열리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일본장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미국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증시의 영향을 받는다라면 아마도 아까 이명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약간의 크게 사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네. 증시가 보통 2.5%, 그러니까 코스피 200으로 2.5% 정도를 움직여주는 게 일반적인 건데 네. 사실 오늘은 이 폭이 작았었어요. 이 폭이 작았던 이유는 저는 단적인 예로 중국장이 일단 스탑이었고 네. 미국장도 사실 이 자본력이 큰 이 메이저가 들어오는 시장을 흔드는 좀 네. 거친 표현입니다만 설마 시장 흔들지는 않았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이 큰 자본이 들어왔을 때 장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만약에 월요일도 네.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움직이면 기관 쪽에서 주포라고 하죠. 주포 기관 쪽에서 어떠한 이 성장 드라이브라 혹은 순매도, 네. 이 하락 드라이브를 특별하게 걸지 않는 한 아마도 크게 변동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월요일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고 그럼 이명석 의원님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다음 주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많이 쭉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망치는 사실 좀 낮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경기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시장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거시적인 방향은 큰 네. 방향 자체는 하락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한 주 동안은 눈치 보는 장세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큰 틀에서는 두 분이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황 이야기는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 준비하신 강의 들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약간 파생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셨어요. 파생은 위험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파생은 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좀 줄여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교육은 이제 제가 먼저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이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 주식장은 다 상승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모두 행복한 장인데 예. 사실 이 증시가 파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파도다 올라갈 네. 때도 있고 만약에 내려갈 때는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경기가 지금 안 좋다, 증시가 네. 빠진다라고 했을 땐 사실 우리나라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이 파생 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생 상품은 이 하락 쪽에도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증시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하락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통 이 운용을 하셨었을 때 물타기 많이 하시죠? 솔직히 물타기 많이 하십니다. 거친 표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원에 어느 A사의 주식을 사셨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50원으로. 그럼 한 주를 더 사서 75원에 맞추신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러한 습관을 가지시고 이 선물, 이 파생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낭패를 보시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운용사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안전하게 오늘 설사 크게 수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내일 또 다시 내일은 또 내일의 새로운 장이 또 열리니까 네.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담도 그렇게 다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절대 꼭
하지 마셔야 될 트레이딩 어떠한 그런 모습들은 뭐냐? 물타기 하시는 거. 예,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손절하실 때 손절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진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수익을 잘 내고 많이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느냐. 이게 진짜로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의 모토입니다. 이 대가들이 권유해드리는 이 트레이딩 방법이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의 좀 잘못된 투자 습관을 좀 고쳐주고 네, 계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리스크를 좀 많이 줄여주시고.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드디어 네. 이 시간이 왔습니다. 이 오늘 강의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어디가 장이 끝이냐, 어디가 장이 바닥이냐, 어디가 맨 위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어떠한 툴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하루하루씩 매일 증명을 할 거라고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방송에 말씀을 드렸죠. 네. 매일매일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200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해 보셨을 선물, 그다음에 니케이, 항세, 그다음에 S&P 500 이제 증시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차주 입주부터는 네. 이제 이 오일, 크루드 오일이겠죠. 그다음에 골드 다 증명을 하고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 그대로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아마 다른 방송에서 절대 보실 수 없는 그렇죠. 아주 소중한 네. 그러한 이 강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사실 오늘 장은 아니에요. 오늘 장은 아니고 이 그제장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보통 이 코스피 이 선물 옵션의 행사가는 2.5차입니다. 이 행사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행사가라는 거는 그날 이 장의 이 폭을 잡아주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이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2.5, 그 다음에 미국 S&P 500 여러분들 이 투자 많이 하시는 S&P 500 5,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5. 그렇죠. 이제 자, 하나하나 0.5.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뭔가가 지금 요 행사가가 하나, 둘 있고요. 요 밑에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자, 보시면 요 부분은 지금 오늘의 풋옵션입니다. 풋옵션이에요. 자, 행사가 차이를 두 개를 걸쳐놓고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요. 이거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장을 여기서부터 이제 풋옵션이니까 거꾸로 갈 겁니다. 콜옵션은 증시를 똑같이 쫓아가고요. 풋옵션은 거꾸로 갑니다. 즉 증시가 올라가면 풋옵션 가격은 떨어지고요. 증시가 내려가면 풋옵션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 봤더니 뭔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아래 풋옵션과 얘가 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네. 여기서 키를 맞추고 있어요. 위에 행사가와 아래 행사가 얘가 키를 맞추고 있습니다. 딱 봤더니 뭔가 이상해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상방에 투자를 하셨다면 어디서 멈춰야 될까요? 어디서 나와야 될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검정색 선으로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키를 맞춰놨습니다. 즉 증시가 야 오늘은 여기까지 다 라고 얘기를 열심히 옵션에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옵션이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옵션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 선물시장, 옵션 시장 중에 저번 화요일에 하나씩 이제 검증을 해드릴 겁니다만 이 옵션 시장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즉, 이 수익 포트폴리오가 옵션에 제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옵션 시장이 어느 정도 키를 맞췄을 때는 물량을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 외국에서는 우리가 TV 많이 봅니다. 마이클이나 존슬이 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매수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뉴욕에서 그 퀀트라고 하죠. 네. 이제 개인들 그렇게 이 자동으로 알고리즘으로 하는 이제 퀀트라고 실제로 미국의 트레이딩 회사에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컴퓨터가 탁 찌지지지지 컴퓨터 소리만 들리고요. 다 100% 과장 좀 보태겠습니다. 네. 99.99%. 더 솔직하게는 99.99% 다 컴퓨팅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던 프로그램 매매의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네. 자, 풋옵션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얘랑 이 아래 행사가랑 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여기서 끝이구나. 검증해 볼까요? 밑에서 선물로서
요 부분에. 이거는 코스피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000에서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코스피 2000도 같이 하락을 하겠죠. 뭐 코스피 200이 빠지는데 코스피 2000은 오를 일은 없겠죠. 그렇죠. 같이 움직일 겁니다. 왜? 이때쯤부터 물량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주식에서. 아마도 저희 쪽에서 당연히 운용하고 있는 이러한 이 투자 자문사 속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주식은 아니겠고 주로 대형주일 겁니다. S전자나 H자동차 네. 이런 부분들 혹은 뭐 P 제강회사 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던짐으로써 지수를 맞춰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국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항생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생 요새 해외 선물 많이 하시는 분들 이 항생 거래를 많이 뭐 이유는 아마 단언할 겁니다. 접근성이 일단 강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 드리는 이제 인건비라고 하죠. 네. 아, 내가 눈 아프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고작 이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앉아있었던 건 아니겠죠. 네.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이 변동수 때문에 항생을 많이 하시는데 얘도 한번 가만히 한번 보겠습니다. 얘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콜옵션에 서로 위아래 행사가를 맞춰놓은 겁니다. 콜옵션 맞춰놓은 거예요. 첫 번째 부분 한번 봅시다. 쭉 이렇게 오다가 키를 첫 번째 어디서 맞췄죠? 여기서 맞췄습니다. 얘에서. 그래서 얘가 바닥을 예쁘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약간 튀기는 척해서 또 한 번 맞춰줍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오차는 물론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얘와 얘가 키를 다시 맞춰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 긋고 이러실 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뉴스 좋습니다. 뉴스 보시고 공부하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좀 더 기계적이고 숫자적으로 접근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옵션 하면 머리 아프죠.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뉴스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중시가 계속 올라갈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소문만 듣고 혹은 줄긋기 해가지고 네. 투자를 하신다. 저는 긋고 말리고 싶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사실 농담은 아니고 진담 90%, 농담 10%로 네. 감히 돈을 피 따위에 비교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뭐 피 같은 돈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는 감히 돈을 피 따위에 비교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황금 만능주를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확실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학습과 공부가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상담 전화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로 저희가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생은 여기서 한번 맞춰주고요. 제일 아래쪽 바닥을 찍어주고요. 또 한 번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야 라고 열심히 옵션이 외쳐주고 있었어요. 네. 왜? 항생도 똑같은 컴퓨팅 프로그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 항생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건 어제 겁니다. 바로 어제 겁니다. 뭐 10년 전 거 가지고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제 겁니다. 어제 거. 오늘은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못 했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장거 너무 준비하고 싶었어요. 근데 휴장이 되어가지고. 그쵸. 예. 아쉽네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본방사수로 다시 그날의 2차원 이 옵션 프레임 움직인 거 그대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까운 나라 일본. 네. 참 친해지기 어렵지만. 네. 가깝지만 먼 그렇죠. 참 가깝지만 참 먼 나라인데, 자, 이번 니케이 옵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가 살짝 보이려고 해요. 뭐였죠? 여기 동그라미 예쁘게 쳐놨습니다. 얘랑 키를 떡하니 맞춰놨습니다. 이거 어제 거,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시간 대비 때문에 맞춰놓은 겁니다. 네. 키를 떡하니 맞춰놨습니다. 역시 콜옵션이고요. 얘가 이 행사가 차이로 똑같은 콜옵션에 키를 맞춰놓고 여기다 놓고 장을 끝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기가 지금 맨 바닥이야라고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상승을 봐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이는 세 군데 상장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오사카, 시카고 CME. 네.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바닥이야. 왜? 나 아래층 얘랑 키를 맞췄어라고 얘가 얘기를 이때부터 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줄긋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통계에 그려놓고 네. 통계가 이러하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는 이미 다 재벌이 돼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 아시아 증시만 그런 거 아니냐. 한국, 중국, 일본만 네. 그런 거 아니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거래 많이 하시는 아까도 그 전희정 캐스터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증시 다우지수 그다음에 S&P 500 스탠다드 퓨어스 얘네들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어제 겁니다. 봤더니요 또 많이 본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많이 본 겁니다. 마찬가지고 콜옵션입니다. 콜 위아래 형제 콜옵션이 쭉 예쁘게 나와 있어요. 역시 어떻게 돼 있죠? 키를 떡하니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를 떡하니 맞추고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콜옵션이 아래 얘를 맞고 튀겨주고 있어요. 네. 자, 저희는 이제 이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키를 맞춰주고 있음으로써 오늘 장은 여기가 아마 제일 바닥이야라고 아마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교하게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 포지션 트레이딩도 물론 하긴 합니다만 네. 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게 왠지 더 갈 것 같아. 자, 이거에 대한 활용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장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나와야 될 때. 여러분들이 언제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이제 여기서나마 반등 또는 반락이 나올 것이라 잡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뭐 지표가 사실 아니에요. 이거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숫자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숫자 부분에 대해서 머리 아프신데 사실은 이 숫자 부분을 어려워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자산을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네. 가장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만의 무기 꼭 무료 상담 받으셔가지고 꼭 무기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 시장을 가지고 입증을 해 주시니까요. 사실 이해도 되게 쉽고요. 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먼저 공부를 좀 해보려고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옵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부감도 좀 많으세요. 네. 왜냐면 지금 이게 선물 수치도 보기도 어려운데 네, 옵션까지 맞아요. 어떻게 보라는 거냐.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뭐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옵션을 모르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옵션이 중요하다. 시장이 제일 커서 그렇습니다. 네. 즉 주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또 들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랑 키를 떡하니 맞추고 있어요. 오늘 장은 여기가 바닥이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콜옵션이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는 아시겠죠? 이제 이건 공교롭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바닥을 놓고 위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데이 트레이딩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데 뭔가가 좀 이상하죠? 시장은 이렇게 원래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1999년 3월 달에 선물 시장이 들어오면서 옵션 시장은 끝끝내 사실 안 열고 싶었겠죠? 네. 근데 이런 부분도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네. 사실은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예. 온 거예요. 그러게요. 굳이 뭐 지금 당장은 옵션을 하지 않더라도 주식 투자자분들도 이런 옵션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만약에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내가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네. 혹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코스피 200 아까 이 앞서 보셨던 네. 이 코스피 200 쪽에 오늘은 이 정도면 S전자가 이제는 바닥이니까 사도 되겠구나. 혹은 지금은 위에 왔으니까 이제는 매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방향을 잡으실 때 이것만큼 좋은 지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긋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상품 선물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아니, 이거 증시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원래 옵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물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제가 갖다가 찍은 것 뿐이에요, 그냥. 선물이 왔기 때문에 옵션이 갖다 찍은 겁니다. 다 왔어! 라고 얘기를 해줬을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다시 바라보셔야 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도 역시 본방사수 하셔서 오늘은 그러면 한번 물어나 보자. 오늘은 왜 그래? 다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예. 왜? 세력들은, 자, 미국의 기관이라고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봅시다. 미국의 기관도 여러 가지 있겠죠. 미국도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연금이 있고요. 네. 걔네들도 자신들의 어떠한 이러한 그 손님이겠죠. 네. 연금이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들한테 적정한 수익선을 보장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방식으로 옵션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짜져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옵션이 나가야 되고 그러면 프로그램 현물을 던져야 되고 주식이겠죠.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이 있다는 얘기는 현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 금은방 많이 보시죠? 네. 이 현물이 있습니다. 금 거래 많이 사시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현물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주식만 사는 게 현물 거래가 아닙니다. 금은방에서 금 사시는 것도 현물 거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거래가 있다는 얘기는 현물이 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물 거래 맞추기 위해서, 금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금의 옵션을 맞추기 위해서 금 보유량을 풀었다가 늘렸다가 왔다 갔다 이 수량, 이 자신들의 이 수량 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옵션과 선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차 그 부분도 입증을 다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식부터 옵션까지 이어지는 장기 안목의 거대 자본 운용과 개인 투자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1%와 그들의 1%는 달라요. 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1%, 자,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수익률이 1%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얼마죠? 10,000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이거 택시 이거 조그만 동네 하나만 벗어나면 택시비 나오는 건데.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들의 1%는 다릅니다. 자, 투자금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1%면 1억이죠. 네. 큰 돈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1%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이런 옵션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안 하죠. 하지만 그들은 합니다. 우리하고 이 기본적으로 이 자산의 운용이다 접근 방식 자체가 틀린 겁니다. 네. 거기에 가장 확실한 해지, 즉 파생 상품이죠. 이 옵션에 대해서 이 수익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현물을 던지는 겁니다. 현물을 던져서 3천만 원 손실 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현물을 던져서 그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100억에서 현물 10억을 던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하지만 파생에서 11억만 걔네가 수익 나면 됩니다. 그래도 1억이 그렇죠. 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 입장이 다릅니다. 10만 원을 던져서 내가 11만 원 얻겠다? 에이, 내가 10,000원 수익 얻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운용의 숙명이죠. 수익을 증명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차차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운영력들이 네.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제 차차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본방사수 꼭 하시고 네. 아마 두 번 다시 안 올 다른 이 경제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은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이거는 내용이라고 정말 봅니다. 어디에 가서도 들어볼 수도 없고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시간 정말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꼭 평일 밤 11시 본방 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명석 의원님의 강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바톤 터치해 주셨고요. 저 때문에 히든 카드를 먼저 공개하신 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제가 먼저 공개했나요? 왜냐면 또 시청자분들이 채널 돌릴까봐. 그래가지고 또 먼저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앞에 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던 네.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적으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오늘 과제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숙제네요. 숙제. 네,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과제를 가지고 다음 네. 주 화요일에 다시 시작할 때 과제를 정답을? 풀고 네. 정답을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도 꼭 이 시간에 함께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파생상품은 말 그대로 기초 자산으로부터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금융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네. 가치가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파생 상품 자체가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초 자산 자체는 증권, 통화, 주가 지수, 농산물, 기타 등등의 굉장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선물, 옵션, 수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수합은 저희 실제 거래량이라든지 저희 실제 트레이딩에서는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선물하고 옵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기타 이제 거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장내 파생 상품이니 장외 파생 상품이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파생 상품이 만들어진 네. 이유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해지 때문입니다. 해지. 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외에 기타 유동성을 공급한다, 미래 가격을 발견한다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해지입니다. 해지. 네. 그런데 이 해지의 기능을 가진 파생 상품이 과거에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진입장벽을 높아지게 됐죠. 진입장벽이.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파생 상품을 왜 그런데도 학습을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기초자산을 비교해 보면 선물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 네. 그 다음에 옵션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선물. 네,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파생 상품, 선물과 옵션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지렛대 원리. 예. 이걸 예를 들어드리면 선물 한 계약을 사게 되면 지금 현재 지수가 29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약 7,250만 원의 현물을 구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물 한 계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네. 실제적으로는 현재 증거금 비율, 네. 증거금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540만 원만 있으면 한 계약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13배의 차이가 나게 되죠. 네. 13배의 차이. 그렇다면 아나운서님 같으시면 큰 예.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자금을 관리하고 싶으세요? 적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큰 수익을 올리고 싶으세요? 당연히 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같은데요. 당연히 적은 돈을 투자하고 큰 수익을 얻고 싶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 현물, 주식을 하시다가 사실 실패를 하셔서 선물로 넘어오시고 또 선물에서 실패를 하셔가지고 옵션으로 넘어오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적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이렇게 레버리지가 높다 보니까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자금이 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누군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생 상품 중에 조금 전에 약간 선물만 비교해 드렸고요. 네. 이번에 옵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옵션 가격, 가치에는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라고 합니다. 네. 현물과 선물에 없는 시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즉 사라지게 되죠. 아. 그런데 이 옵션은 또 만기를 가지고 있죠. 네. 즉 한 달이라는 만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의 기간 동안 시간 가치는 감소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게 이제 시간 가치 플러스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부분을 네.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상품입니다. 그 이슈가 됐던 양매도 ETN이라는 상품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출시되자마자 뭐 8천억이 팔렸느니 뭐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뭐 성과를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기본적인 원리가 양매도 5% OTM, 외가 5%. 뭐 이거는 조금 더 학습을 하셔야 되니까. 즉 5% 이내에서 네. 위쪽으로 5%, 아래쪽으로 5% 이내에서 지수가 움직인다.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간 가치와 프리미엄이 빠지기 때문에 네.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즉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인 거죠. 조금 이해를 좀 추가적인 설명이 네.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추후에 그 옵션 강의를 하면서 기초 강의부터 해가지고 뭐 행사가니 뭐 프리미엄이니 이런 강의들 하시면서 조금 배우시도록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벌써 금융 상품 자체가 설계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수가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네. 시간 가치와 프리미엄을 가져가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파생 상품을 추가로 또 공부를 하신다면 네. 꼭 트레이딩에만 활용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금융 상품을 가입하실 때도 가입 원리를 아실 수가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월 14일, 1월 달 만기였습니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때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시죠? 레버리지 부분. 네. 이날 수익이 그런 수익을 올리신 분은 없겠지만 만기일 날 장 마지막에 3포인트 이상이 올라가 가지고 지수가 상위 행사가 지수가 결제가 됐습니다. 뭐 그래 가지고 총 저점부터 고점까지 해 가지고 옵션에서 뭐 100배 수익이 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실제 뭐 그렇게 도박성으로 파생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투자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다 이런 뉴스에서 분석이 많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포지션을 들고 있었겠죠. 옵션 쪽에. 옵션 만기일 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네. 옵션을 결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4월 11일에 있었던 3월물 만기입니다. 이때는 변동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리는 척 했다가 다시 시가 근처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어떻게 번째, 됐죠? 네. 시간 가치가 감소가 되면서 프리미엄하고 시간 가치를 가져가는 전략을 쓴 겁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소설일 수도 있지만 이 파생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특징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코너에서도 시황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실제 트레이더들은 금융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런 금융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네. 사실 어떤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고 아, 특징을 가지고 거기서 차익을 거래한다든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또 그게 저희 일이고요. 네. 그래서 뭐 마무리를 하자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질문을 끌리는데요. 저희한테 너무 자주 해주셔서 너무 저희가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까 참 고민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네. 이렇게 매력적이지만 네. 위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리스크 뭐-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무조건 이런 이유 때문에 파생 상품을 거래하자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네. 주식, 선물, 옵션이란 이 구조 속에서 주식에서 온 충격인지 선물 쪽에서 온 충격인지 어떤 시장에 충격이 왔다 하면 또 아니면 옵션에서 왔던 충격인지 옵션 만기일 날 보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만기일 날 일어났던 사건들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들 금융상품 구조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융상품의 구조부터 충분히 이해하시고 주식, 선물, 옵션으로 이어지는 이 금융상품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부담스러운 과제입니까? 네네. 이거 과제이기도 한데요. 사실 네.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너무 못했다고 저기 그 피디님한테도 많이 혼났고요. 아유, 그래가지고 뭐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각 일자별로 9일, 10일, 11일, 12일, 15일, 16일, 17일 이번 주부터 지난주 미니 S&P 500입니다. 네. 미니 S&P 500의 차트인데요. 지금 가운데 검정선이 각 일자의 시가입니다. 각 일자의 시가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네. 주황색 선 보이시죠? 아, 네네. 시가 대비 일정 선을 그어놨습니다. 각 일자별로.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5포인트 단위로 그어놨습니다. 5포인트 단위로 그어놨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상하게 공교롭지 않습니까? 물론 한 칸을 지나기도 하고 두 번째 칸을 가기도 하지만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십시오. 제가 임의적으로 그은 선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5포인트 단위로 선을 그어놨는데 네. 거기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숙제겠죠? 네. 월요일날 트레이딩 하실 때도 5포인트 단위로 미니 S&P 지수 한번 긋고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 또 화요일날 방송 때 저희하고 같이 분석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과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제가 5포인트 단위로 그었을까요, 선을요? 네, 이것으로 지난 화요일에는 네. 이 교직 스타일로 하시더니 네. 오늘은 목사님 스타일로 저 순간 기도할 뻔했습니다. 예. 저 두 손을 모을 뻔했어요. 아, 그런데요.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숙제까지 네. 가지고 나오시고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네. 준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코스피 인버스에 대한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김소엽 위원님. 네. 자, 지금 뭐 전체로 지금 매수가가 7,391원. 네. 제가 오늘 안경 어지로 맞췄는데. 아, 제가 봐드릴까요? 네. 코스피. 아니, 다 보입니다. 아, 네. 이 정도는 보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죄송합니다. 저기 안경 그 사장님께서 노안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노안은 아니고, 약간 난시를 안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자, 코스피 인버스 두 배짜리 매수가가 7,391원입니다. 네. 물론 비중은, 비중이 100% 들어가셨네요. 100%. 일단, 자,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미국 시장은 빠질 겁니다. 미국 시장이 흔들어주는 한이 있어도 지금 2,920선, 원래는 2,880선에서 약간의 이 관성에 의한 슈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슈팅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캐스터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물론 외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저항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버스 약간 100% 비중이 100%라는 부분이 살짝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네. 지금 이 코스피 부분으로만 봤었을 때, 자, 코스피 200으로만 간단하게, 이 코스피 200 선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80 이 후반대 정도거든요. 293, 4 정도까지는 버티셔도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버스 정도 일단 수익률은 4%에서 5% 정도에서 50% 나오시고요. 나머지 또 한 번 상담을 신청을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50% 부분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은 이 본방사수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0% 비중이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이 ETF 상품보다 여러 가지 많고 또 ETN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 종류가 상당히 많으니까 너무 그 하나에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예전부터 이 광고에 나오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아라. 그렇죠. 예. 그래서 100% 뭐 이번에는 어떤 시행착오시겠지만 물론 지금은 더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네. 좀 더 가지고 가시고요. 이 코스피 선물로서 295선 넘기 전까지는 버티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무료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 디테일하고 더 자세한 부분들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문의 주신 거는 4% 이익률 대에서 50% 일단 빠져나오시고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상담 주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또 상담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무료 전화니까요.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 잠시 후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상담 주실 때 저희 그 상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밤늦게 주시면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 또 이게 눈을 붙이고 좀 자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전 9시부터 네. 오후 6시까지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3153-258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요. 모든 상담 다 해드리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고요. 방송 중에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예약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외신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전유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준비된 소식은요. 이제 일본과 한국, 중국에서 오늘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네, 호주, 홍콩, 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휴장이었는데요. 이제 보시면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닌텐도가 한 14.1%
0.12%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텐센트가 이제 게임 콘솔 판매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본의 토픽스 지수 같은 경우도 0.12% 상승을 했고요. 또 코스피 지수도 이제 0.12% 상승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휴장을 하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또 저는 다음 주에 유익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이야기까지 한번 더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이 또 더 기다려지는 네. 그런 강의 자, 내용이었습니다. 과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입니다. 자,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된 상품, 권유 또는 일임행위에 대한 모객행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모든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고요. 방송 통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ime after time.